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접전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거주한 한인들은 두 후보의 이민 정책과 세금 인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이 전례 없는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투표했다는 기록을 낳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며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장중 한때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두 후보의 초접전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인 가운데 은행권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 대선 당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후보들이 서로의 승리를 주장하며 혼돈의 양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합주 개표가 지연되며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 6개 주에서 5곳을 앞서 나가며 재선 성공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6개 경합주는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으로 선거인단 총 101명이 걸린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보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조 바이든 후보는 경합지 중 애리조나 한 곳에서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지지층이 우편 투표에 대거 참여해 승리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승리를 선언할 정도로 개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투표함을 다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외신과 여론에서는 바이든 후보 당선을 유력하게 점쳤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바이든이 지지율 50.7%인 반면 트럼프는 43.9%로 바이든이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후보들은 개표 집계가 엎치락뒤치락하자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승리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오늘 밤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큰 승리라며 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훔치려 한다. 투표소가 문을 닫으면 투표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는 우편 투표를 금요일 도착분까지 인정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소송 건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펜실베이니아 결과에 따라 금요일까지 대통령이 결정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이번 대선 그 어느 때보다 갈등 양상이 두드러졌죠. 미국에 거주한 한인들은 두 후보의 이민 정책과 세금 인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인종 충돌로 교민들이 합한 가림막을 세우고 또 비상식량을 마련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 미국 현지에선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인증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작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 한인들의 표심은 이민과 세금 정책이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이민 제한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후보는 불법 체류자에게 사면권을 주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세금 인하를, 바이든은 가구당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를, 바이든은 북한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에선 투표 전부터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 트럼프 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LA 한인타운 내 교민들도 이후 소요 사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지 교민에 따르면 비상식량을 구해놓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합판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영업시간 단축을 고려하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지난 2016년 대선 투표 당시가 재현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트럼프가 주요 경합 지역에서 우세를 보인 건데요.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장중 한때 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과 전망까지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샤이 트럼프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의 우세를 점쳤던 여론조사를 뒤집고 다수의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당선을 확실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기 시작하자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은 장중 한때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IT 기업 규제를 선언했던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오후 2시 무렵부터 트럼프의 당선을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트럼프보다 많았지만 미집계 지역 중 트럼프 우세 지역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1%대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도에 오후 들어 상승폭을 점차 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57% 상승한 2356.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우세 흐름에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은 바이든이 승리로 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상승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큰 폭의 변동 없이 전 거래일 대비 0.95% 상승한 826.2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선이 확실된다고 크게 변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선 결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냐 바이든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바이든이 된다라고 해서 상승을 하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하락을 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등락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승자가 결정되게 된다면 아마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지구촌의 관심 속에 치러진 미국의 59번째 대통령 선거는 각종 진기록을 낳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몰리며 전례 없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투표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으로 미국의 역대 최고령 대통령 탄생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대규모 시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각종 대형 변수들로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59번째 미국 대선. 이번 대선은 미국 정치 역사에 각종 새로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선 일전 사전투표를 한 인원은 최소 1억 190만 명. 지난 2016년 대선 투표자 4명 중 3명이 올해는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한 셈입니다. 사전투표 열기로 선거 전문 비영리단체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올해 대선 최종 투표율을 최소 67%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908년 65.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우려가 높은 현장 투표 대신 사전투표에 유권자들이 몰리며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흑인 부통령 후보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리 해리스 상원 의원으로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입니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여성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겠다고 한 데다 반인종차별 시위 확산으로 흑인을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영향이 컸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의 탄생이란 점에서도 이목이 쏠렸습니다.
1946년생으로 올해 74세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막판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며 베팅업계에는 역대 최대 판돈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기준 영국 베팅업체 베트페어 익스체인지에 대선 승자를 맞추는 종목에 몰린 돈은 2억 7,400만 파운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뛰어넘어 단일 종목으로 신기록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초접전을 이어가며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블루웨이브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개표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펼쳐지자 시시각각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미국 대선에서 예상 밖의 초접전이 펼쳐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도 시시각각 출렁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3.6원 오른 1,137.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표 초반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이 시작되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48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최저가는 21.7원 낮은 1,126.3원으로 장중 변동폭이 한은과 미 연준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던 지난 3월 19일과 20일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0.95% 오른 1,908.5달러의 장을 마감해 1,9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안감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에 쏠린 탓에 1,900달러 선이 무너진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지속돼 금 가격이 2,0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초박빙 속에서도 국내 은행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섰던 은행들은 이번엔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유지, 바이든이 당선되면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동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변동성이 해소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미 대선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초강대국 G1 국가, 미국의 기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 견제, 무역 통상 관련 대외 정책 변화가 생길 경우에 우리 정부 기업들의 대응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용진 에스핀 대표와 함께 대선 이후 경제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재선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무게가 좀 쏠리는데 제가 4년 전에 분명히 대표님과도 방송을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확률이 그때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맞추셨던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될 것이라고 어제까지 좀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예. 설사 이겨도 바이든 쪽이 그렇게 쉽게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카 보좌관 트위터 보면은 프레시백 이렇게 벌써 올렸거든요. 예. 2016년하고 똑같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2016년 때에 제가 판단했었던 그 근거하고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다들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생각했었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리더분들이 대부분이 스트롱맨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러시아에는 푸틴 대통령이 계셨고요. 2000년부터 계속 하셨고요.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모습을 나타냅니다. 2014년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나타나시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군수산업, 항공산업이 막 발전을 합니다. 주가가 무려 2013년에 한 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 대선이 다가오죠. 2016년에요.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항공산업이. 결국 그게 뭘 뜻했는가 좀 거기서 시그널을 찾은 게 미국에서도 스트롱맨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국 국민들도 외부에 그런 스트롱맨들이 있으니 우리도 약간 캐릭터가 좀 이상해도 스트롱맨이 필요할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만약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는 항공산업 주가가 좀 2016년에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선거 전까지 계속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결과가 예상 외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016년에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 항공산업이 사실 IT 업종만큼이나 빠르게 올라왔어요. 록히드 마틴 같이 F-35 만드는 그런 회사는 예. 거의 뭐 주가가 6배 정도 올랐거든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선거가 있는 올해까지도 그 군수산업 주가가 계속 가상 최고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바이든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만약에 이런 주가가 선거 결과까지 연결이 된다면 또 대통령이 그대로 연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 여건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한 미국 국민의 선택이 그냥 단순히 샤이 트럼프로 숨어 있다가 그냥 공화당 찍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리더들의 변화 못 되는 모습들 그 조류에 편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이겼고 예. 그때와 지금 더 이 격돌하는 그 모습들이 더 심해지고 있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전쟁 중인 장소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선거 직전에 테러까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국 우선주의나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내릴 근거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같이 접전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봤던 시그널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이런 예측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승리 선언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사 보니까 했더라고요. 예, 실시간으로 저희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예상대로 승리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연임이 만약에 된다면 미국 경제 노선은 어쨌든 간에 4년 기조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이제 뭐 여기서 뭐 뉴스에 나오는 폭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다들 승복을 하는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기던 간에 상대편이 승복을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경제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미뤄져 왔었던 재정 정책이 이제부터는 본격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무부 쪽에서 그걸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선거가 마무리되면은 서로 이제 양해를 하고 승복을 하는 절차만 지나간다면 그 노이즈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경제는 더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미뤄져 왔던 게 빨리빨리 풀리려면 뭐 대통령은 공화당 쪽에서 나오더라도 돈을 많이 쓸 계획이 있는 그쪽이 또 다시 의회는 이렇게 장악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씩 이렇게 이겨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승복하는 거에 있어서도 노이즈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최선의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경제, 우리에게 피부에 어떻게 와닿는가가 가장 궁금해요. 바이든이 당선될 때 뭐 한국 경제에 유리하다라는 시각도 있고 증시에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제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연임이 된다면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탄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쪽의 민주당이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5조 달러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대차 대조표도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아마 이번 3월부터 늘어난 것만큼 또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FRB 쪽도 아마 그것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FRB 자산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총액 집계로 보면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채권 매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경제 재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재무부 쪽에서 나온 오늘 새벽에 나온 3분기 경제 분기 이 보고서를 놓고 보면은 손실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제 손실분, 그 실질 GDP에 많이 회복을 했어도 66%까지밖에 회복을 못했고요. 그쪽에서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일자리는 52%를 회복을 했답니다. 3분기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한 거죠. 일자리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무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서비스업하고 이 소기업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쪽에 적재적소에 빠르게 일시적으로 돈을 확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아마도 향후에 정치권에서 협상의 키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문우신 장관은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할 거란 말입니다. 빨리 합의하자. 예, 그렇게 할 터이니까 아마도 이번 선거가 좀 빨리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러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한국 쪽으로 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국 쪽의 이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OECD 경기 선행지수 보면 우리하고 중국이 가장 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이 약간 좀 쫓아오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그런 유동성을 풀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또다시 유동성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선거 빨리 마무리되고 좀 우리 쪽으로 훈풍이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 그 기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우리가 좀 기다리는 기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으로 주가는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얘기들을 뭐 흔히들 많이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미중 관계는 굉장히 이제 격변이었잖아요. 매일같이 뭐 서로 규제하고 장군멍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변화가 좀 올까요? 우리 쪽으로 변화는 사실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정권이 나타나더라도 이 코로나 수습이 가장 우선시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수습이 아마 내년 1분기까지를 목표로 해서 할 것 같아요. 예. 어제 나온 재무부 보고서 보면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내년 1월이나 1분기 뭐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내수 쪽을 먼저 살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됐든 미국의 내수 경기 먼저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 쪽에서 우리 쪽으로 좀 뭐 영향이 좀 덜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미국 쪽의 내수가 미치는 영향이 결국 그쪽은 소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소비를 우리가 메워줄 수 있는 수출 국가가 거기다 수출하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살아나는 그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소비가 살아나는 모습이 우리 쪽으로는 아주 수출로 그렇죠. 수출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번 분기에 우리 기업 실적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예, 전 분기에 비하면 뭐 상당히 좋아졌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그렇다면 주가도 좋아지겠죠. 예. 그런데 그 기반에는 미국의 소비가 빨리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아까 GDP나 뭐 고용은 좀 속도가 늦었지만 소비는 굉장히 빨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정권이 어떻게 바뀌거나 유지가 된다 했을 때 소비가 계속 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우리 쪽으로의 영향은 상당히 더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만 있으면 좀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오늘 뉴스 시간이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한번 더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